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진행의 김채연입니다. 오늘은 김다연, 정가은, 이서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6,470대로 올라서면서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21일 발발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우리 시장 한 차례 크게 흔들렸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다시 넘어서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소식에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요. 특히 테슬라 등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전쟁이라는 변수 속에서도 시장은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이 흐름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경제에세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다연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땠을까요? 네, 간밤 미증시 이슈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기록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5%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64% 급등하며 두 지수 모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 역시 49,000대를 기록하며 5만 시대 개막을 눈앞에 뒀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상승 1등 공신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2주 휴전 만료를 단 하루 앞두고 사실상 무기한에 가까운 협상 종료 시까지 휴전 연장을 선언했습니다. 비록 이란 내부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오며 유가는 92달러 선의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시장은 전면전 가능성 소멸과 종전협상 재개라는 희망적인 시나리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확실성을 완전히 덜어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지수견인의 1등 공신은 반도체 섹터의 폭발적인 강세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8.48% 급등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은 인공지능 서버의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물량이 내년까지 사실상 완판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AI 산업의 강력한 성장성을 다시 한번 증명한 건데요. 이에 따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들도 동반 상승하며 나스닥의 기록적인 폭등을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실적 시즌 최대 변수였던 테슬라가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테슬라가 1분기 영업이익은 약 9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136% 폭등했습니다.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잉여 현금 흐름 역시 14억 달러 규모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머스크 CEO가 로봇택시인 사이버캡의 양산 계획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분기 생산 일정을 구체화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투자 심리가 폭발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오늘 밤 예정된 인텔의 실적의 발표로 향합니다. 현재 인텔은 제조 수율 문제와 파운드리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동시에 받고 있는 만큼 오늘 밤 인텔이 내놓을 AI 서버 수요 가이드라인이 이번 주 기술주 랠리의 지속 여부를 결정지을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 흐름까지 김다연 아나운서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주목해볼 만한 뉴스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정가은 아나운서, 오늘 주목할 만한 소식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경제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지주사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빅4라 불리는 4대 금융지주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금융권 실적 발표를 앞두고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순이익이 약 5조 3천억 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KB와 신한금융을 필두로 전년 대비 약 8% 성장이 예상되며 BNK금융 등 지역 금융지주들 또한 이자 수익 확대에 힘입어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 파티가 연중 내내 지속될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크게 세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첫째로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그간 실적을 견인했던 이자 수익 축소가 불가피해집니다. 둘째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건전성 리스크입니다.
기업 대출 유도는 성장 기회인 동시에 연체율 상승이라는 부담감 또한 안겨줄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입니다. 고유가와 환율 변동성은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1분기의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자 이익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비이자 부문의 다변화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향후 금융권 성패의 핵심이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계 기업의 신용위험 동반 상승 위험으로 인해 올해 2분기에도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는 마이너스 4를 기록하며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가계주택대출과 신용대출 부문에서 대출 문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대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대출 수요는 주춤하겠지만 증시 투자 등을 위한 가계 일반 대출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업 대출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편 은행권이 예상한 신용위험 지수는 전분기보다 상승했습니다.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신용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축은행을 포함한 비은행 금융기관들 역시 대출 심사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자금 나누려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홈플 익스프레스 매각 우선 협상자에 NS홈쇼핑이 선정됐습니다. 홈플러스는 어제 공개 입찰 결과 NS홈쇼핑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만간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NS홈쇼핑은 강력한 온 오프라인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TV홈쇼핑과 모바일몰 중심의 기존 사업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전국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결합해 신선식품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 눈에 띕니다. 또한 중소식품 협력사들에게는 새로운 오프라인 판로를 제공하고 기존 입점업체들에게는 온라인 채널로의 확장 기회를 주는 등 옴니버스 채널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습니다. 당초 메가커피 등 여러 투자자가 관심을 보였던 이번 매각이 성사되면서 확보된 인수대금은 향후 기업 회생 절차와 채권 변제 등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금융지주사들의 실적은 사상 최대를 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계와 기업의 신용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유통업계 구조가 변화하면서 시장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투자 판단에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서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장중 변동성을 딛고 상승과 하락이 엇갈린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하며 투자 심리를 일부 회복한 반면 코스닥은 차익 실현 매물에 밀리며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개인 투자자의 강한 매수세가 시장을 떠받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57.88포인트, 0.90% 오른 6,475.8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초반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결국 장 막판까지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6.81포인트, 0.58% 하락한 1174.31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낙폭을 키우며 약세 흐름을 보였고 오후 들어 일부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끝내 하락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4,513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3,296억 원, 외국인은 499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3,238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66억 원, 1,49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개인 중심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대형주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가 3.22% 상승하며 22만 4,500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소폭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3.72% 하락했고 현대차 역시 1.66% 내리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5.78% 급등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각각 4%대, 5%대로 하락하며 2차전지 약세가 두드러졌고 리노공업과 ABL 바이오는 상승하며 일부 종목 중심 반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상승, 코스닥 하락이라는 엇갈린 흐름 속에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시장을 지탱한 하루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과 대외 변수 부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수는 여전히 하방보다 버티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수급 흐름과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변동성 속에서 종목마다 움직임은 조금씩 달랐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다연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기업 가치 재평가를 위한 밸류업 정책이 맞물리면서 시장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약 4%대 상승한 가격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6% 넘게 오르며 한때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번 상승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판매 확대와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이 맞물린 영향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견조한 본업 경쟁력과 더불어 HBM 비중 확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AI 서버 및 모바일 시장에서의 수요 대응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파운드리 공정 가동과 신규 제품 출시 등도 추가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여부와 실제 AI 사업의 수익화 속도는 향후 주가 추이를 지켜봐야 할 변수로 지적됩니다. 그럼 삼성전자 차트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시가 22만 500원에 시작해서 고가 22만 9,500원 찍고 종가 22만 2,5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전자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살펴볼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은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대, 또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오늘 장에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장중 52주 최고가를 갱신하는 등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최근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함께 전력기기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점이 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배전반과 변압기 등 전력기기 전반의 수요 확대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LS 일렉트릭은 배전반과 변압기, 배전기기 등을 포함한 일괄 수주가 확대되면서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력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지속적인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역시 잇따라 상향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함께 관련 수주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됩니다. 또한 변압기 생산 능력 확대 그리고 배전반 수주 증가가 이어지면서 매출과 이익 모두 우상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력 수요 확대 기대와 글로벌 환경 변화가 맞물리며 LS 일렉트릭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하루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가은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오늘 오전 아모그린텍이 전거래일보다 10% 이상 오른 14,000원 선에 거래되며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ESS와 로봇 산업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아모그린텍은 현재 테슬라와 삼성전자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둔 전력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시장은 올해 아모그린텍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호재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매출의 큰 축인 테슬라향 자성 소재 공급이 견조한 가운데 테슬라 로봇인 옵티머스 밸류체인 진입에 따른 전방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둘째로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인한 ESS 수요 급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기지국 규제 강화로 내년부터 현지 통신사양 ESS 공급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모그린텍의 실적 성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더더욱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는 14,580원으로 시작되어 고가 16,130원을 터치하고 종가 15,29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그리고 아모그린텍, 그리고 제가 전해드린 LS 일렉트릭까지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김다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분석해볼 리포트는 한화투자증권에서 발행한 LG화학 분석 리포트입니다. 최근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석유화학 부문의 흑자 전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석유화학 부문의 깜짝 실전과 그 이면입니다. 1분기 LG화학의 실적은 매출액 12.3조 원 규모로 시장의 우려를 딛고 석유화학 부문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재료인 납사 가격이 톤당 610달러에서 950달러까지 치솟는 등 원가 압박이 극심했는데요. 그럼에도 흑자가 가능했던 이유는 전쟁 전 저가에 매입해둔 재고가 투입되는 레깅 효과 덕분입니다. 즉 업황이 개선되었다기보다는 원가 관리와 재고 운용의 묘가 발휘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양극재 부문의 고전과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미래성장 동력인 양극재는 현재 기저효과로 인해 출하량은 50% 이상 늘었지만 실제 공정 가동률은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럽 전기차 수요 부진과 테슬라향 물량 변동성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납사 수급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 3주였던 재고 일수가 현재 1주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LG화학은 이미 여수 2호기 가동을 중단하고 전체 설비의 70%만 가동하는 감산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가 하반기 실적을 결정지을 최대 변수가 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상향의 진짜 이유와 투자 전략입니다. 리포트는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4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본업의 실적 회복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상승한 점을 반영한 겁니다. 최근 ESS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자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모회사인 LG화학의 기업 가치도 함께 재평가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결국 지금은 자회사의 가치로 버티며 본업의 부활을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구간입니다. 기술력과 공급망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이슈나 미국 데이터 센터 규제 같은 변수들 속에서 2차 전지 업종은 전력 수요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3명의 아나운서가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다연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대형주만 웃은 차별화 장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정가은 아나운서는요? 오늘 우리 주식 시장은 마치 변덕스러운 봄 날씨 같았다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산뜻하게 햇볕이 드는가 싶더니 오후 들어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던 종목들도 잠시 숨을 고르며 눈치를 보는 타이밍이었는데요. 한마디로 갈까 말까 망설이는 하루였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갈까 말까 망설이는 하루, 가은 아나운서는 봄 날씨 같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장을 분위기는 축제, 하지만 흐름은 선별적이었던 하루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분명 좋았는데요. 종목별로는 흐름이 엇갈리면서 차별화된 움직임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